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남 지역 득표율이 86.1%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은 11.4%로 보수정당 후보로는 전남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민생 안정은 물론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줄 것을 바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구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로 인해 민주당 공청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 수건 사업인 시립미술관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건립 장소로는 예울마루 망마공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초접전 승부가 예상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새벽까지 개표 상황 지켜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전남은 여전히 민주당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세를 보였지만 결국 윤석열 후보가 보수정당 후보로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대권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번 20대 대선의 전남 지역 선거인 수는 158만여 명. 이 가운데 128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1.1%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남은 민주당의 턱받침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도내 득표율은 86.1%, 선거 이전 여론조사에서 70% 내외에 그쳤던 지지율을 크게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선거 막판에 이루어진 야권 후보 단일화의 영향으로 전통적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했고 여기에 중도층의 표심도 일부 흡수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보수정당 후보에도 적지 않은 표심이 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남 지역 득표율은 11.4%, 이준석 대표가 목표로 내건 3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지난 2017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을 1.4%포인트 이상 앞서며 보수 정당 후보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요 타깃이었던 청년층의 표심에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지속적이고 파격적인 호남 행보도 득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 안에서도 투표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양으로 16%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고 순천과 구례에서도 12%대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완도와 한평, 신안 등 서부권에서는 윤 후보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산업화 베이스가 있는 동부권에서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 30대 비율들이 이쪽이 더 많았던 것도 동부와 서부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득표율이 나온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군소 정당 후보들도 여러 공약을 내걸며 전남 지역 표심 잡기에 주력했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은 1.28%,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0.15%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진 못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선인에게 지역민들은 어떤 점을 바라고 있을까요? 지역민들의 목소리 안상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화합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계층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 과업이라고 꼽았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는 분리된 그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통합돼가지고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빠른 일상 회복에 대한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라진 일상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과금 지원 같은 거 그리고 인건비 지원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신규 직원들만 지원금을 보통 주시는데 그거 말고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조금 인건비 지원이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과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취업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미리부터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일을 해서 자기 집 마련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원룸이나 그 이제 작은 아파트 같은 거를 이제 대여를 좀 그 국가에서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자립을 한다면 소외와 차별을 겪는 우리 사회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형편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깔려있는 정책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정책이 돼버린 겁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과 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양항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실현시킬 수 있을지도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내주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구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은 민주당 입지자가 많고 공천은 곧 당선이다 이런 인식이 컸던 곳인데요. 결국 이번 대선 결과는 공천, 쇄신 등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시장 군수의 64%, 광역의원의 93%, 211명의 지방의원 84%가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되며 사실상 민주당 깃발이 다 했던 선거로 평가됩니다. 오는 6월 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경쟁이 일찌감치 불붙은 이유입니다. 현역 선출직과 도전자들이 대거 파란 점퍼를 입고 민주당의 대선과 자신의 지방선거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이 개혁과 기득권 포기를 말로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대선에서 정치 개혁을 의결한 민주당이 새로운 개혁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심장부인 전남이 동력과 명분 그리고 실리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비록 졌지만 통합정부 구호로 내걸었기 때문에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던 민주당의 계획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천 기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당자 복당 허용 등으로 몸집이 커져 있는 전남 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민주당의 내용의 후폭풍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권을 지켜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패배를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대결과 분열의 낡은 정치를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으로 극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전남이 신성장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윤 후보와 함께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3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1,338명, 순천에서 1,540명, 광양 689명, 고흥에서 165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5시 기준 여수에서 1,330명, 순천에서 1,200명, 광양 593명, 고흥 17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2,650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남 재택치료 상담센터가 문을 연 지 한 달여 만에 8만 건이 넘는 전화 상담을 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가운데는 재택치료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연계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1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시군에 설치된 재택치료 상담센터는 격리 해제 등 행정 업무부터 진단키트 배송과 의약품 처방까지 행정 의료 상담을 한 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많이 올라 봄 기온이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여수 9에서 16도, 순천 6에서 19도, 광양 9에서 18도, 고흥 6에서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8에서 19도, 목포는 8에서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건조한 대기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인 여수시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장소는 2차례 설문조사를 거쳐 예울마루 망마공원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2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건립 장소입니다. 지난해 6월 말 1차 설문조사에서는 박람회장 한국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망마공원과 남산공원이었지만 여러 여건상 현실적인 문제로 한국관이 배제된 가운데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예울마루 망마공원이 1순위로 결정됐습니다. 후보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관광객 및 시민의 접근성이 영위하므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가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대상지 선정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광양에 도립미술관이 있고 인근 지역의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로는 남원시와 정읍시, 진주시가 시립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전남 제1의 도시임에도 그동안 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없었다며 대외적으로 취약한 문화예술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사전평가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중앙투자심사나 실지 설계 용역 등 남아있는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절차대로 시립미술관이 건립하게 되면 지역 미술 작가들과 소통 및 교류 역할, 세계적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국제미술전을 지향하는 전시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여수의 지역성을 면밀히 분석해 여수시립미술관만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전시를 기본 컨셉으로 시 품격에 맞는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여수시립미술관은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여수시는 개관 첫 해부터 연간 13억여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와 GS칼텍스 여수 석유화학고등학교가 특성화고 대상 비정규 효과과정 개설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세 기관은 오늘 오전 여수상의에서 협약식을 갖고 기업에게 필요한 현장 실무형 교육을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상의는 지난해 8월에도 GS칼텍스 한영대학교와 함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정규 교과 과정을 개설해 산학 간 상생하는 교육 공헌 사업의 모범 사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섬 지역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지면서 완도군 노화도와 보길도에서 오늘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완도군에 따르면 노화도와 보길도에 식수를 공급하는 부황제 저수율이 27%에 그치면서 이틀 급수, 나흘 단수 체대로 5월 14일까지 제한급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 노화도와 보길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강수량이 평년의 15% 수준인 48mm에 그치면서 인근 하천에서 식수를 펌핑해 사용하는 등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